문재인 정부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라이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순회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공론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전 대표는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이진곤 개건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전 가는군요. 예. 30, 40대 학부모들 만난다고요? 예, 그런데 요즘 뭐 이제 유행이 토크 콘서트예요. 네. 그 토크에 꼭 콘서트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볍게 네. 아주 흔히 하는 말 캐주얼하게 네. 그냥 대중 친화형으로 그렇게 네. 대화장을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은요. 그렇게 지금 가볍게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진지한 모습으로 네. 유권자들을 좀 대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네. 홍준표 대표는 워낙 보면 스스로 독고다이 뭐 이럴 정도로 네. 독불장군이고 게다가 이제 쇼맨십이도 남다르고 뭐 스스로 단독 플레이어니까 아마 네. 그래서 저런 걸 이제 선호하는 것 같은데. 저 바람에 이제 다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비판자들은 혼자 노냐 네. 이런 또 지적도 있죠. 또 워낙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니까 좀 국민들 속으로 뚫고 들어가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예. 콘서트가 유행이라고 토크 콘서트가 어제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도 이제 콘서트 형식으로 가수가 노래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네. 홍준표 대표가 이걸 보고 왜 제1야당 거 베끼느냐 이랬어요. 그럼 제1야당도 지금 베끼고 있잖아요. 옛날 사실은 이게 원조랄까, 안철수,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토크 하는 형식을 네. 콘서트 형식으로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아마 그런 데서 시작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전 대표는 아주 국민적인 그냥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네. 갑자기 어느 날 정치 리더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건데, 그런 식의 이런 형식, 이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네. 홍준표 대표, 대구에서는 노래도 부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네. 있는데요. 토크 콘서트 일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돌아본 인생을 걸어도 지울 수 없어 나머지 인생을 잘 해봐야지. 지난 16일 밤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야외 무대에서 열린 첫 토크 콘서트입니다. 빨간색 상의를 입은 홍준표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시켰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토크 콘서트는 강남역에서 청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미스터 준표의 청춘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을 공략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청년들과 포옹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당내 인적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정 파탄에 직접 책임 있는 사람과 그 외에 친박들은 구분을 해야 된다. 박근혜 국정 지지 세력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매도할 수는 없다. 네, 노래도 하고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듯한 콘서트였는데 내용은 대선 후보로 나서가지고도 계속 가는 곳마다 노래하고 했거든요. 네. 대중가요하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옷을 또 아주 튀게 네. 자신이 저렇게 입고자 했던 게 아니라 자꾸 옆에서 그렇게 시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편안하게 대하는 건 좋은데 네. 편하게 이야기할수록 진지성은 떨어진다 이 말이죠. 무게감도 떨어지고 이 점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노래하고 뭐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김성환 씨 노래죠. 인생 이 노래인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잘 살아봐야지. 장래에 대한 그 다짐도 되겠지만은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한테 대해서 진지한 반성.
그다음 당 혁신위도 만들었잖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당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보고회 정도라도 먼저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또 공식적으로 박근혜 거론했죠? 대통령의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당에 윤리위원장인가 하고 있을 하셨었죠. 때 그때 이미 이제 공론화가 시작을 됐었는데 제가 왜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정치적 파탄 이거는 우리가 그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다만 이 당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그 4.13 총선 참패를 하도록 만든 그 진원지가 어디냐 청와대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당에 대해서 이 책임은 져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때 제가 그 이전부터도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13 총선 이후에 당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참 당의 윤리위원장 맡기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대통령이 스스로 이 당적을 정리하는 게 옳다.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결국은 어떻게 당에서 이상하게 그때 이 윤리위원회를 이제 아예 그 당 최고 지도부가 최고 그 위원회가 당 윤리위원회를 아주 그 사실상 그 없애버리는 그 무력화시키는. 그 다음 날인가 이 자리 출연하셨었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됐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그 정치적 도의로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맞는데,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파탄의 책임, 근데 어떤 정치적 파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지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파탄시킨 거죠. 탄핵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저렇게 당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건 약간 이해가 안 되고, 다만 이제 하나 이해가 되는 거는 사법적 책임. 이것은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탄핵은 정치적인 말하자면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 국민 대표기관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징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헌재가 이것을 판단할 때는 사법적으로 판단했다면 적어도 사법적인 판단을 이미 법원에 기소가 돼 있고 만약 이런 상태였다면 그 결과를 지켜봐주는 여유는 필요가 했는데 이제 헌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거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 홍준표 대표가 출당을 자꾸 이제 공론화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옛날하고 말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 이미지를 선거 때는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 아주 역성을 드는 같이 이야기했다가 또 요즘 와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골수 침박이 얼마 소수로 되니까 이제는 당에서는 대다수는 자신이 이제 비박으로서도 이끌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이제 공론화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4월이니까 대선 한 달 앞두고 박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느냐, 옷 몇 벌 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출당 요구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이제 와서는 사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또 그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어요. 앞으로 이제 당을 이끌어 나갈 때 자신이 판단을 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127명인가 그런 의석 중에 탄핵을 반대한 의원은 56명뿐이었어요. 당에서. 그럼 나머지 다수가 최소한 60여 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 56명 중에서도 이른바 골수 침박의 세력은 더 이제 위축돼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언제까지나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편들 수는 없겠다. 국민적으로도 아주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래서 여기 대중 콘서트 하듯이 토크 콘서트 하듯이 대중 친화적인 그런 마인드를 발동시킨다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연을 끊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내 친박의 입지는 조금 더 약화시키고 지방선거는 이제 10달 남았는데 혹시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거나 후보 단일화를 하려면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해결해야겠다 해서 나온 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정당에서도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요. 적어도 이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건 어렵지 않겠느냐. 왜? 지방선거라는 일단 한 번의 그래도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본 이후에 그다음에 이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해서 연대한다든지 합당한다든지 그런 길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적어도 홍준표는 이 친박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세 진박 없고 그 신박도 아니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굳이 역성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혁신을 나가면서
묵은 과제를 정리해야 될 상황이다. 네. 뭐 아마 이 점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는가. 네. 홍준표 대표 별명이 스트롱맨인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스프링맨이라고 또 비판을 했어요. 그런 것만 봐도 바른정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합치기에는 너무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없어진다. 저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맺힌 게 있을 겁니다. 있고 이러니까 또 지금 만약에 이 홍준표 대표 하는데 거기다가 같이 이제 그것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시 이제 홍준표한테 뭐랄까 이제 흡수당한구나 뭐 이런 또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바른정당으로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저 당이 계속 앞으로 유지가 될 거냐 뭐 이런 의구심을 자꾸 유권자들이 갖게 되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게 조금이라도 그런 빈틈이나 약점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하태경 의원도 그것 때문에 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좀 네. 감정이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0 안 남았습니다. 25일부터 혁신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거랍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어떤 결론이 날까요? 또 혁신위원장 입장도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근데 본래 혁신위원장 유시춘 교수니까 네. 이분은 또 전에 보니까 태극기 집회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니까요. 적극적인 또 박근혜 대통령 옹호자였는데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서 좀 이제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긴 있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요즘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자유한국당이 전에 새누리당일 때 그 당헌 당규에 보면 기소가 되면 그것과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네. 정지가 되어서 그 3심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 당원권 정지 효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따지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정지가 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는데 특별한 예외라서 뭐 정지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적어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될 겁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당에 대해서는 당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드는 그런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 전부 져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큰 책임의 한 부분은 져줘야죠. 예. 네. 오늘 토크 알겠습니다. 콘서트 나선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토크 콘서트의 원조하면 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방금 전까지도 당대표 TV 토론을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보신 후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명분 없는 당대표 자리 고집하실 게 아닙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안 후보께서 서울시장에 나서라는 저의 거듭된 제안을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언제까지 후보 사퇴하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건 지금 우리 이 전당대회를 희화화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 후보 사퇴하라는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전당대회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나서겠습니까? 자, 아닙니다. 서울시장 나서셔야죠. 대선 낙선하고도 지금 당대표 나서시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공천은 제주도권이니까요.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만 됩니다. 국민적 내가 나와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근데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나왔더니 중앙일보 조사에서 3%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틀린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더니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이전 투구식으로 전개되면 이전 투구가 아닙니다. 따질 건 떨어지는 따지는 게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아니면 논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안철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통, 유능, 또 책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어제 한 번 했던 실수 반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이 소멸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모두 다 힘을 합해서 구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가장 큰 책임지는 일입니다. 네, 아무래도 1강, 2중, 1약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공격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스스로가 창업주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또 그 연고권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고 당내 또 당원들이 저변 지지도 이런 걸 따지면 안철수 전 대표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중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천정배, 정동영 두 후보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셈이 그런 격이 됐죠. 예. 네.
50%안 넘으면 결선 투표 가죠. 그래서 이제 흔히 알려지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안철수 후보 결선까지는 갈 거고 아니면 뭐 처음에 결정 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면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아무래도 합쳐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도 스스로도 뭐 안 전 대표도 그러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호남에다가 뿌리를 두고 호남에다 절대적인 기반을 호남에 두고 있는 그런 네. 정당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창업자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그러니까 대결에서 네. 바로 50%를 넣는다. 이거는 좀 쉽지 기대하기가 않다. 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되면 만약에 천정배, 정동영 두 분이 이제 합쳐서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이현주 또 원내 수석 부대표는 네. 뭐 반장 친구는 반장 친구는 도울 수 선거... 있지 않느냐. 네, 네. 만약에 안 되면 네. 반장 도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이분은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안 대표를 돕겠다는 이야기고 네. 그 두 분은 아마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안 전 대표와 이제 겨루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네. 저렇게 되면요. 물론 이제 두 분이 천정배, 정동영 두 분이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안 전 대표가 완전히 배척당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두 분이 이제 결합해도 그렇게 만만하게 안 전 대표를 이기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의원이 그때 그러니까 출마하면서 반장 친구는 선거 나가면 안 되냐, 반장 선거 나가면 안 되냐 했는데 말씀은 결선 투표 가게 되면 반장 친구는 반장 도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그쪽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죠. 반장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으로도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네. 아마 자신은 옛날에 반장 그러니까 네. 안 전 대표가 네. 반장이니까 반장에 있어서 자기는 스스로가 네. 측근이라는 걸 아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화면 봤는데 저거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대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바꿨을 수도 있지만. 앞머리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네. 안 전 대표가 옛날에 좀 젊음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 또 청년 콘서트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아주 젊게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네. 나중에 대선 과정에서 보면 좀 너무 어려 보이는 측면도 있었고 네. 말도 그렇고 말이죠. 네. 그다음에 아까 콘서트의 원조라 했는데 사실은 원조지만은 아까 정동영 후보한테 보니까 이 말에 있어서는 좀 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를 좀 바꾸자. 굉장히 노련하고 또 무게감 있는 네. 이런 이미지로 좀 바꾸는데 이제 거기에도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게 바로 그런 의도가 그런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TV 토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본인도 스스로도 서울시장 국민들이 시키면 나가겠다, 또 당원이 시키면 나가겠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결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애초에 박원순 지금 시장을 네. 사실상 당선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네. 안철수의 지지도 하고 지금은 많이 좀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네. 서울시장 나가겠다 한다고 반드시 찍어줄 것도 아니니까 네. 그 점에서 아마 나가더라도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뜬금없긴 한데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대선 전에 김무성 전 대표와 함께 유승민, 안철수 후보 이렇게 단일화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두 사람만 힘을 합치면 또 상당히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으로 두 분이 그렇지 않고는 일이 갈라져서 나갔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네. 그랬는데 유승민 의원이 나는 토크를 잘하니까 나중에 5년 후를 바로 절대 안 나간다, 네. 안 물러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것이 나감으로써 네. 유승민 전 후보가 굉장히 이제 자존심 상한 거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네. 당신들도 나한테 들은 적도 없다. 이거죠. 당신들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지 않느냐? 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김무성, 박지원 두 분이 의도적으로 거짓말 했다기보다는 네. 워낙 정치적으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말이 오고 갔으니까 그걸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네. 기억력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가급적 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냐 명색이 대선 주자였는데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심상정 전 후보는 이미 후배한테 깨끗이 물려줬고 네. 왜냐하면 내가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잖냐. 당대표 자리를요? 젊은 역동적인 그런 네. 당을 만들어 나가겠을 후배가 필요하다 이거고
유승민 전 후보는 은인자중, 이제 다시 한번 어떤 계기를 위해서 지금은 몸을 좀 많이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희대 정외과의 이진건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